Mama said what you wanna be when you grow up doesn't matter that much as long as you're tough. 마이크 테스트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세이코, 모델은 알피니스트, 글로벌 레퍼런스 SPB117, 일본 내수용 레퍼런스 SBDC087입니다. 채널이 일본 쪽으로 조금 알려졌나봐요. 여러 일본 업체에서 연락이 오는데 일본의 한 쇼핑몰에서 자기네 홈페이지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이렇게 원하는 시계 한 점을 받았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궁금했지만 인연이 닿지 않았던 세이코 알피니스트를 선택했어요. 광고의 대상이 시계가 아닌 쇼핑몰이기 때문에 리뷰의 내용에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받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이트에 대한 소개는 영상의 마지막에 진행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투러치를 좋아할까?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일상이 모험이었어요. PC방, 오락실, 학원, 과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학교 끝나면 잠자리채와 채집통 들고 친구들과 산과 들, 하천으로 매일같이 탐험을 떠났어요. 희귀 잠자리도 잡아보고 사마귀 끼리 싸움도 붙여보고 벌집 발견하면 떼와서 뜯어먹기도 하고 옥수수 서리에서 구워 먹기도 하고 지금은 못해요. 게임이나 스포츠로 대리만족할 뿐이죠. 제 손목이 위에 있는 툴워치는 지금은 할 수 없는 것들, 모험과 탐험에 대한 그리움을 투영하고 있는 게 아닐까. 무섭고 두렵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 시계 브랜드는 정말 많지만 제대로 된 툴워치를 만드는 브랜드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툴워치라는 형태만을 빌린 럭셔리 워치가 아닌 진짜 툴워치요. 집 앞 마트의 카트에 부딪혀도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고 시계에 필름을 도배하지 않아도 되는 진짜 툴워치요. 뽑아볼까요? 하이엔드 브랜드가 툴워치를 만드는 일은 세상이 멸망해도 없을 테고 그나마 롤렉스의 익스플로러 1, 2, 오메가의 플러플러프, 브라이틀링의 어벤져, 그 밑에 튜더의 블랙베이 프로나 해밀턴의 카키필드 정도가 생각나는데요. 이런 쟁쟁한 아이코닉들과 비교해봐도 알피니스트는 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피니스트가 몇 년생인지 아십니까? 보통 알피니스트 하면 사브 017을 떠올리실 텐데요. 조금 가벼워 보이는 녹색 썬레이 다이얼의 세이코 브랜드의 이미지 때문에 어려 보일지도 모르겠는데 이분은 1961년생으로 2022년 기준 61살이십니다. 할아버지세요. 중요한 기점만을 언급해보면 1961년 로렐 알피니스트 1세대, 1995년 레드 알피니스트 4세대, 2006년 사브 알피니스트 6세대를 거쳐 2020년 X 알피니스트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4세대 레드 알피니스트의 후속 모델입니다. 요즘 들어서 시계 구매에 새로운 기준이 하나 생겼는데요. 글래스입니다. 글래스의 퀄리티가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최근에 리뷰한 모델들을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전부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한 장면입니다. 첫 번째 시티즌의 챌린지 다이버, 두 번째 타임팩터의 스미스, 세 번째 알피니스트, 네 번째 튜더 펠라고스 39. 차이점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글래스의 일부분에 이렇게 빛을 쏘아보면 좋은 퀄리티를 가진 글래스일수록 경계선이 부드럽습니다. 이런 퀄리티 높은 글래스는 보고 싶을 때 더 투명하고 빛을 토해낼 때는 깨끗하게 튕겨내요. 제가 음모나 헤잘라이트를 좋아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인데요. 아무리 좋은 퀄리티의 사파이어 글래스도 음모의 자연스러움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알피니스트의 다른 바리에이션과는 다르게 이 모델에는 특별한 매력이 있습니다. 화려한 유색의 썬레이가 아닌 담담한 블랙매트 다이얼, 귀여운 아라빅 인덱스가 아닌 강인한 상어 이빨 인덱스, 모든 시계 애호가들의 꿈과 희망, 레드폰트. 다이얼은 블랙 매트 다이얼인데요. 크리스토퍼 와드의 샌드허스트의 매트 다이얼과는 조금 달라요. 샌드허스트는 건조한 매트 다이얼이고 이것은 약간의 펄감이 들어간 매트 다이얼이라서 조금 더 보는 맛이 있어요. 아워 마커는 상어 이빨을 닮은 디자인인데요. 정말 아쉬워요. 작고 단순한 디자인에 입체감도 없습니다. 조금 더 입체감을 부여해 주던가 아니면 야광을 채워 주던가 둘 중 하나는 해줬어야 해요. 양각 세이코 엠블럼 아래에는 프로스펙스 마크와 오토매틱 그리고 방수 스펙이 레드 폰트로 적혀 있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라고 하죠.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금방 잊고 즐거운 일만 기억하게 된다는데요. X자 프로스펙스 마크는 아무리 봐도 익숙해지지 않네요.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쌓아온 터틀, 마린마스터, 알피니스트 같은 헤리티지들을 이 단순한 X마크 하나로 합쳐버린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명분은 라인업의 정리지만 복강 모델을 더욱더 비싸게 팔아먹기 위한 세이코의 밑그림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핸즈는 카테드랄 디자인입니다. 보통 군용시계에서 종종 발견되는 이 핸즈의 디자인은 시계의 시대감을 조금 더 과거로 향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현대 디자인의 시계에서는 자주 보기는 어렵습니다.
있습니다. 초접사를 해서 보면 퀄리티가 눈에 확 들어오는데 이것의 가격을 고려한다면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3시에는 사이클롭스가 있어요. 사이클롭스는 호불호가 크게 갈리는 요소잖아요. 저는 사이클롭스가 쌍꺼풀 수술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신형 아쿠아레이서 GMT의 경우 6시 내부에 사이클롭스가 존재하는데 아쿠아레이서의 디자인 하나만큼은 누구도 왈가왈부하지 않아요. 워낙 잘 만들어진 디자인입니다. 사이클롭스가 없더라도 시계의 밸런스를 깨트린다거나 디자인을 망친다거나 데이트를 읽기 어렵다거나 하지 않거든요. 안 그래도 화려한 디자인의 시계에 뭔가를 더 하려고 한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이것은 심심한 매트 다이얼과 아쉬운 인덱스의 입체감을 커버해줄 만한 무언가가 필요해 보이네요. 근본을 따져보자면 4세대 레드 알피니스트에도 있었고요. 퀄리티적인 부분에서 내부 챕터링은 많이 아쉽습니다. 세이코의 종특인 싱크미스, 내부 나침반을 돌리는 감각 자체는 되게 좋은 편인데 다이얼과 싱크가 맞지 않고 안쪽에 공간이 넓어서 흔들립니다. 이렇게요. 39.5mm의 최적의 사이즈, 13.2mm의 살짝 두꺼운 두께, 46.5mm의 짧은 러그 투러그, 20mm의 평균적인 러그, 138g. 케이스를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케이스를 분명히 어디서 많이 봤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리뷰했던 수많은 투러치들을 돌려봤는데요. 롤렉스 구형 익스플로러 1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수치적인 측면은 말할 것도 없고 베젤의 각도, 러그의 비율, 폴리싱과 브러싱의 느낌과 구성 순서, 그리고 익스플로러의 느낌을 주는 가장 중요한 디자인인 러그의 출발선과 각도까지 동일한 시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의 퀄리티는 메스티지 중위급 브랜드까지는 닿을 수 있을 정도로 가격 대비 훌륭해요. 특히 브러싱보다 폴리싱을 고급스럽게 표현하는 게 더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베젤이나 케이스 사이드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제가 만약에 세이코 사장이라면 이 케이스를 더 다운시키라고 말할 것 같아요. 사이드 케이스의 3단 쉐입까지 너무 매력적입니다. 구형 익스플로러 1을 좋아하시지만 1000만원까지 지출하기 어려우시다면 현존하는 시계 중에서는 이게 최선의 선택입니다. 튜더의 레인저나 블랙베이 36에 비해서 마감적인 퀄리티는 당연히 부족하지만 그들의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 가질 수 없는 디자인적 기교를 포함하고 있어요. 브레이슬릿은 기대 이상으로 좋습니다. 링크 간의 유격은 조금 있는 편이지만 브러싱은 기본 이상, 버클은 올드한 느낌을 가졌지만 얇고 작고 심플하면서 단단해요. 하지만 작은 사이즈의 링크가 없고 미세 조정이 두 칸뿐이라 재수 없으면 자신의 손목에 맞는 최적의 사이즈를 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케이스 헤드의 무게중심이 높아서 그리 무거운 시계가 아닌데도 착용감은 좋지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알피니스트는 워낙 인기 있는 모델이라 서드파티 브랜드에서 고퀄리티 브레이슬릿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무브먼트는 UGAR 1호에서 업그레이드된 UGAR 3.5로 70시간의 파워 리저브가 있는 단순하면서 튼튼한 무브먼트입니다. 표기된 오차는 마이너스 15초에서 플러스 25초로 비교적 큰 편이나 실제로 이 정도로 나진 않습니다. 툴워치의 케이스백을 왜 열어놨을까 이해가 되진 않지만 왜 시스루 케이스백 위에 큰 폰트들로 내부를 보기 어렵게 만들어 놨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근본 있는 헤리티지의 가격 싸고 디자인 좋고 무브먼트 튼튼, 게다가 툴워치 이상의 고급스러운 퀄리티.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스커버리 재팬이라는 곳인데요. 말 그대로 일본을 탐구하는 사이트로 모든 브랜드가 일본 브랜드입니다. 피규어를 판매하는 반다이나 캐논, 카시오, 시티즌, DHC가 일본 브랜드였군요. 니콘, 닌텐도, 세이코, 타미야. 제가 좋아하는 닌텐도를 클릭해보니까 몬스터볼이 보이네요. 시계 쪽은 카시오, 세이코, 시티즌, 오리엔트 정도가 메인이고요. 아무래도 이 사이트는 일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테니 일본 내에서 어떤 브랜드의 어떤 모델이 인기가 가장 많을까? 1위는 카시오의 G샥 슈퍼마리오 콜라보레이션, 2위는 세이코 크로노그래프, 3위는 카시오, 4위는 카시오, 5위도 카시오, 18위에 시티즌의 불헤드. 카시오 세이코의 양강체제에 간신히 시티즌이 보이네요. 제가 알기로 전세계 매출은 시티즌이 세이코를 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 내 판매 순위에서는 한참 밀리네요. 아무래도 한국의 고가 시계의 관세는 굉장히 센 편이다 보니까 이 사이트에서 매력적인 건 한국에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는 모델이거나 관세의 영향력이 크지 않는 가격대의 시계가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 내 유통되는 가격과 비교해 보시고 메리트 있는 쪽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 You gotta be, yeah, you gotta be. You gotta be tough, you gotta be, you know you gotta be. You gotta be